아, 오케이. 그럼. 자, 속성으로 우리 어차피 다시 개념 정리를 또 한번 하겠지만 그런 감을 좀 잡아. 여기가 어렵고 중요하고 쉽고 할만하고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등차 수열의 합에 오시면 그냥 단순하게 공식 암기가 아니라 왜 그 공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유도 과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1부터 10까지 합이 얼마입니까? 55죠. 그런데 초등학생들이 1부터 10까지 합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야. 1부터 10까지 합을 보통 이렇게 많이 했다고. 1 더하기 10, 2 더하기 9, 3 더하기 8, 그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얼마야? 11. 근데 10개였으니까 몇 쌍이 나오겠어? 5쌍이 나오니까 11 곱하기 5가 돼.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첫 항과 끝 항 구조가 애매할 때 그러면 우리는 항에 대한 개수도 애매해지고 가운데 항이 남을 때도 있고 안 남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무조건 항의 개수가 짝수개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조로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항 A1, 두 번째 항은 A1 플러스 D 공차 A1 플러스 2D 쭉 해서 우리는 그들의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에서 넷째 항의 n번째 항까지 갈 거야. n번째 항은 A1에 n-1D가 n번째 항인 거죠. 여기까지에 대한 총합, 즉 n번째 항까지의 총합이니까 우리가 SN이라고 하는데 이 SN을 구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쉽게 말해서 1부터 10까지 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를 써놓고 그 밑에 줄에 똑같은데 항을 전체를 딱 뒤집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A1에 플러스 n-1D 플러스 A1에 플러스 n-2D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마지막은 플러스 A1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그래도 앞뒤 자리를 바꾸더라도 그 또한 SN의 구조일 거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등차 수열의 합은 전체를 앞뒤를 바꿔서 위아래로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한 줄이지만 실제로 두 줄을 더하니까 내가 원하는 값의 2배가 나올 거고요. 정리를 해보시면 첫 항 플러스 끝 항의 구조가 돼요. 첫 항 플러스 끝 항, 첫 항 플러스 끝 항 A1의 플러스 n-1D의 구조가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를 더해보셔도 A1, 2A1 나오죠? 그리고 D고 n-2D니까 또 n-1D가 나오니까 얘네마다 값이 또 어떻게 돼? 동일하게 나와요. 얘만큼으로. 그런데 그런 게 총 몇 개가 나오냐면 몇 개야? 1부터 n번째 항까지니까 n개가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등차 수열의 합 첫 번째 공식 A1, AN은 2분의 n 중괄호 2A1 플러스 n-1D라는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더 쉬운 공식 잘 안 쓰지만 2분의 n 열고 나서 A1이고 얘가 끝항이잖아. 끝항. 그쵸? 그래서 우리는 끝항을 보통 L이라고 칭해서 A1 플러스 L이라고 해서 첫항 플러스 끝항의 항의 개수의 나누기 2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에 합하시면 두 가지가 바로바로 떠오르셔야 돼. 야, 공식은 라고 하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의 합 뭐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시험장에서 100% 시간 다 까먹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하면 2분의 n 2A1 플러스 n-1D 또는 2분의 n A1 플러스 L 그러니까 첫항 플러스 끝항 이런 구조가. 그래서 얘네는 언제 써먹냐면 내가 어떤 요소를 아는지에 따라서 써먹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얘는 공차를 할 때 써먹는 거지. 공차를 할 때. 얘는 끝항을 할 때 써먹는 거야. 나머지 첫째 항과 항의 개수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합구조.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몇 번 해서 알죠? 이거 한자 합이야 합. 스 아니다 해. 알죠? 그 정도? 부분합이라고 해서 이번엔 어떤 구조를 볼 거냐면 얘를 먼저 들어볼게요. 등차수열이 2, 4, 6, 8, 10, 12, 14, 16 이렇게 가는 구조가 있대요. 그러면 두 개 묶고 두 개 묶고 두 개 묶고 이렇게 가면 그들의 합 자체가 같은 개수의 묶음의 합이죠. 묶음의 합. 이렇게 부분. 이렇게 가시면 그들 또한 새로운 뭐가 되더라요? 등차수열이 되더라요. 얘 더하시면 6이죠. 얘 더하시면 14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얘는 어차피 하나하나가 등차였는데 그러면 묶음 두 개끼리의 묶음이니까 박스 안에 첫 번째와 박스 안에 두 번째 끼리를 비교하면 얘네들 비교하면 더하기 4죠. 왜냐면 2 넘어갔던 거니까 더하기 4 너네들도 더하기 4니까 종합적으로 더하기 4짜리가 두 세트 가는 거죠. 따라서 8 얘네는 더하기 8 그럼 얘도 여기에서 여기로 더하기 4고 여기에서 여기로 더하기 4니까 종합적으로 8이라고 하는 새로운 등차가 만들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또한 구조를 뭘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묶음의 합도 그러니까 얘가 동일 개수예요. 동일 개수에 대해서 묶음의 합 또한 뭐가 되더라? 새로운 등차 수열을 갖는다. 얘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S12 10이고요. S32 S20이라고 할까? S22 20입니다. 40입니다. 그랬을 때 S30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문제는 선생님이 안 썼지만 첫 장부터 n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AN은 등차 수열입니다. 라는 조건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어보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써서도 다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 S10이라는 건 2분의 N 2A1 플러스 N-1 10개잖아요. 그럼 9D 이렇게 해서 10 그 다음 밑에 거 2분의 항의 개수 20 중괄호 2A1에 플러스 N-1D 19D는 40 이렇게 하면 미지수 A1, A1, D, D니까 미지수 두 개씩 두 개니까 A1하고 D를 구할 수 있고 종합적으로 보면 2분의 30번째 항이니까 항의 개수 중괄호 2A1에 플러스 29D 이렇게 해서 우리가 A1 구하고 D 구해서 마지막 최종 답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를 묶음의 합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묶음의 합구조로 S10이라는 건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라고 보고 S20은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그리고 첫 장부터 30번째 항까지에 대한 구조를 보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개, 10개씩을 묶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첫 장부터 10번째, 11번째부터 20번째, 21번째부터 30번째 항이라고 바라보시면 지금 얘가 첫 장부터 10번째 항이 10이잖아요. 그럼 너네도 여기가 10이고 너네도 여기가 10일 거거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합한 게 40이라고 한 거니까 여기는 30이 돼야겠죠. 그럼 니도 30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들아 첫 앞에 있는 10개 묶음의 합이 30이고 그 다음 10개 묶음의 합이 30이래. 그럼 그 다음 10개 묶음의 합은 뭐겠니? 그러니까 얘네가 새로운 뭘 이룰 거라고? 등차를 이룰 거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더하기 20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더하기 20을 가져서 50이 돼야 되니 따라서 최종 답은 10 더하기 30 더하기 50에 대한 답은 90이 될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이해했어? 이게 묶음의 합 구조야. 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의 함수적 의미를 좀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SN이라는 건 2분의 N 중괄호 2A1에 플러스 N-1D고 자 여기
생각해보면 함수처럼 생각을 해보면 fx처럼 x에다가 우리 함수일 때는 아무 숫자나 막 집어넣었잖아요. 허수를 제외한 실수들을 막 집어넣었는데 이번에 n이 단지 제한변형 즉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죠. 1, 2, 3, 4, 5, 6 몇 번째니까 그러면 나머지 애들 있죠. a1 그리고 d는 미지수. 그러니까 함수에서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할 때 abc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얘네야. 왜냐면 첫째 항도 정해져 있어야 되죠. 공차도 정해져 있는 수열이고 n자리에는 우리가 넣고 싶은 몇 번째라는 값을 막 넣을 수 있는 거니까 x의 역할을 하는 게 n이거든. 그럼 얘를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1차 안쪽에 또 1차의 구조의 곱이니까 결국에 얘는 전체적으로 2차 구조가 될 거고 전개를 통해서 한번 훑어보시면 전개 2분의 n을 각각에다가 전개하시는 거죠. 안쪽에서 dn 나와요. dn 그러면 2분의 n이랑 dn이랑 곱하면 2분의 d의 n제곱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 플러스 괄호 여시고 n번째 항은 2분의 a1이랑 2분의 마이너스 d랑 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시면 앞에서는 2분의 2a1이니까 a1 약분돼서 그 다음 뒤쪽에선 마이너스 2분의 d가 올 거고요. 괄호 닫고 곱하기 n번째 항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상수항이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놈을 n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함수적 의미, 즉 몇 차 함수의 구조가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구조가 돼요. 2차 함수의 역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0이어야 합니다. 2차 함수의 구조를 가지면 n에 관한 그러면서 동시에 상수항이 0인 놈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뭘 찾을 수 있냐면 n에 관한 2차 시고고 상수항이 없는 놈인데 n제곱의 개수 있죠? n제곱의 개수 그죠? 그놈에다가 몇 배를 주면? 2배를 주면 그것은 뭐가 되더라? d라는 공차를 이루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분의 d가 n제곱의 개수고 그 다음에 n의 개수가 a1 마이너스 2분의 d니까 니네 둘을 더하잖아요. 니네 둘을 더하면 2분의 d 마이너스 2분의 d가 죽으면서 a1이 나와. 그런데 n제곱 개수랑 n 개수랑 더하라는 게 너네 이런 문제 보신 적 있죠?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에 대한 제곱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x개수, x제곱개수, x제곱개수, x개수 상수항 너랑 더하면 얼마야?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이거 일일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지? 개수들,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은 x에다 뭘 대입합니다? 1 대입합니다잖아요. 그 개념이랑 똑같아. 봐봐. 2분의 d랑 a1-2분의 d랑 더하면 a1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치? 그러면 개수들을 포함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은 결국 n에다가 뭘 대입합니다? 1 대입합니다죠? 그럼 n에다가 1 대입하면 뭘 뜻해? S1이고 S1은 뭐랑 똑같아요? S가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S1은 A1이랑 똑같지. 그러니까 얘도 n에다가 1 집어넣어도 얘 자체가 뭐가 나와? A1이 나오죠. 따라서 첫 항을 구하는 방식은 결국 뭐야? n에다가 1 대입이랑도 똑같고 동시에 그 얘기는 S1이랑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개수들의 총합입니다의 구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이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갖다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앞에 지워도 되죠? 개 중요해. 저거 안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기말고사에. 응? 뭐가 나올지 모르고 어떻게 꼬여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대표 유형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배우는 쟤는 나중에 뒤쪽에 가시면 여러 가지 수열, 즉 시그마에도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실 때 잘 해 놓으셔야 되죠.
아무리 오늘 가볍게 훑어보는 시간이긴 하지만 좀 꼼꼼하게 봅시다. 어차피 하는 거. 나는 앞으로 올 애들보다 지금 오는 친구들이 더 중요하니까 오늘 열심히 배우고 가. 문제가 절대 등차 수열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뭐라고만 나오냐면 SN이라고 무조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앞에 멘트가 나와요. 문제 앞에. 어떤 수열 AN의 첫 장부터 어떤 수열 AN이야. 등차 수열이라고 안 나와. 그런데 A1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그 SN이 N제곱의 마이너스 3N이고 라고 해요. 그래 놓고 AN의 값을 구하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AN에 대한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풀이법을 아셔야 돼요. 솔루션 1. 얘는 서술형에선 이렇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서술형. 서술형에선 SN과 AN의 관계를 아셔야 돼요. 얘들아, S10이라는 건 첫 장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S10에다가 S8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져? A9랑 A10의 합인 거지. 그런 느낌처럼 그럼 SN과 AN에도 관계가 있지. AN은 SN의 몇 번째 항이야? 마지막 항이겠지. 맞죠? SN은 N번째 항까지 합일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를 보는 거야. 아, SN에다가 빼기 S 직전까지 이렇게를 빼버리면 누구만 또 떨어지겠어? 그치, AN만 떨어지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로 푼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잘 봐. S나 A 밑에 있는 건 뭘 뜻해? 몇 번째를 뜻하는 거잖아. 몇 번째. 그쵸? 몇 번째. A1은 첫 번째 항이고 S1은 첫째 항부터 첫째 항까지 합이니까 그냥 첫째 항의 개념이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보면 요 위에 줄 봐봐요. 요런 애를 보면 N에다가 1 집어넣어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되죠. 그런데 여기씩 봐봐. 얘는 정의거든. 정의. 이럴 때만 풉니다가 아니야. 전 세계 어디 가도 SN 첫 장부터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첫 장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마지막 항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안 썼지만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 수열 AN의 첫 장부터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이 너일 때라고 한 거야. 수열이 무조건 A1, A2, A3가 아니잖아. 어떤 수열은 첫 장이 A1이고 두 번째 장이 A3고 세 번째 장이 A5고 이렇게 건너뛸 수도 있고 또는 A1, B1의 곱, A1 곱하기 B1이 첫째 항. 그럼 10번째 항은 A10 곱하기 B10이 10번째 항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마지막 항은 뭐야? AN 곱하기 BN이 N번째 항인 거야. 그때마다 형태는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건 그렇게 됐을 때 얘는 이 식이 있지. N-1 때문에 이 식에는 뭘 대입하면 안 돼? 2를 대입하면 안 돼. 왜냐면 S0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만들어놨을 때는 N이 뭐다? 이러한 자연수입니다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또는 1보다 큰 자연수입니다. 이런 멘트가 꼭 들어가야 돼. 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려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지금 우리 문제는 AN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1단계 SN이 누구냐면 N제곱의 마이너스 3N이고요. 밑에다가 S, N-1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N-1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의 N-1이고요. 얘 정리해보시면 N제곱에 마이너스 2N에 마이너스 3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N이고요. 플러스 1에 플러스 3오니까 플러스 4 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위아래를 뭐 하기로 했냐면 빼기로 했잖아요. 둘을 빼. 그럼 SN에 N-1을 빼니까 N번째 항인 AN이 떨어질 거고요. N제곱 N제곱 날라가고요. 마이너스 3N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때문에 2N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내가 N-1이라는 걸 쓰는 즉시부터 여기서부터 뭐가 생겨나냐면 이 조건이 붙어야 돼. 선생님 자연수입니다는 생각할게요. 이 조건이 붙어야 되고
얘까지는 뭐야?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그런데 너랑을 연산해 놓으니까 종합적인 결과물도 뭐야? 이렇게가 붙어야 돼. 이해됐어?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잘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틀리지. 왜냐면 일반항을 구하라는 건 첫째 항은 어떻고 두 번째 항은 어떻고 세 번째 항은 어떻고를 구하라는 건데 나는 뭐만 구해놓은 거야? 두 번째 이상의 항부터는 이래 라고 해놓은 거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럼 n이 뭐일 때는? 1일 땐 뭔데가 궁금한 거야. 됐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데 그럼 첫 번째 항인 A1은요. 얘기했죠? A1은 뭐랑 똑같다고? S1이랑 똑같기로 했잖아. A1은요 S1이랑 똑같습니다. S1이 뭔데?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이건 문제니까 그쵸?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죠? 그러니까 원래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야.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답을 이렇게 써야 돼. 부분함수 쓰듯이. 여러분 n이 1일 때는요 마이너스 2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일 때는요 2n의 마이너스 3이다. 이해됐어? 이렇게 원래 답을 쓰는 건데 청개구리 짓을 해보는 거야. 얘는 분명히 2부터 넣으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다가 1을 넣어봐. 어때? 그치 성립 하잖아. 선생님 이거 1 넣어도 성립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AN은 2n-4고 뒤에다가 조건 안 써도 되지. 왜? 안 쓰면 그냥 n은 1부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하고 최종 결론이 나는 거야. 항상 저래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할게.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2차인데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아까 여기 써줬잖아. 2차인데 상수항이 없잖아? 그러면 100% 등차 수열이야. 100%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예를 들어 봐봐. AN이 여기가 이렇게 써봅시다. 내가 이렇게 쓰잖아? 그럼 하지 말라는 짓을 해도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얘는 이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등차 수열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등차 수열이 아니지. 대신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완벽한 등차가 아니니까 100% 등차 수열의 구조는 아닌 거야. 이럴 때는. 근데 그건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얘를 또 하나 들 건데 그 전에 솔루션 1은 했으니까 선생님이 솔루션 2까지 하고 다른 예제 하나 볼게요. 그러면 솔루션 2는 뭐냐면 휙 그냥 슝 푸는 방법을 좀 보자고요. 슝 푸는 방법. 자, SN이 n제곱의 마이너스 3n이에요.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안 나와도 이게 뭐라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거는 100% 등차야. 왜 100% 등차냐고 물어보면 뭐야?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으니까요. 가 되는 거야. 찾아. 뭘 찾냐면 하나씩 할까? 여러분 첫째 항 얼마입니까? 라고 찾아봐. 첫째 항은 뭐랑 똑같다고? A1은 S1이랑 똑같다고. S1이랑. 그러니까 S1은 뭐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죠. 첫째 항. 그 다음 뭘 알아야 돼? 공차 알아내면 끝나는 거잖아. 공차는 뭐기로 했냐면 너의 몇 배? 2배. n제곱 개수의 2배. 여기 했잖아. n제곱 개수의 2배라면 공차가 나온다니까. 지금 저 문제는 1n제곱이잖아. 그러니까 공차가 뭐야? 2가 나오는 거지. 됐어? 따라서 답. AN은 배웠니? 앞 시간에 배웠죠? 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를 외우는 건 중딩 애들이 하는 짓이다. 다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아니다.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아요? 경태쌤도 절대 너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안 했을 거야. 뭐라고 가르치냐면 A1도 값이고 D도 값이잖아. N은 몇 번째라고 하는 비어있는 빈칸에 빈칸 1 넣어도 되고 100 넣어도 되는. 그럼 걔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냥 뭐야 무조건. 등차수열의 일반항 뭐야 하면 DN부터 나와야 돼. 그리고 상수항. 맞아요.
이게 정상인 선생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야. 야 이거 외워야 돼. 야 등차수열의 일반항 뭐야? A1 플러스 N-1. 오 잘했네. 이게 아니야. 이건 몰라도 돼. 누가 아니 모르면 안 되지만 안 해. 이렇게.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공차 얼마야? 2잖아. 그럼 일단 2에 이렇게 쓰고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려면 뒤에 얼마? 그렇게 하는 거야. 끝. 할 것도 없잖아. 이렇게 푸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풀 수 있잖아. 이해했음? 개중요해. 됐지요. 오 그러네. 이걸 못 알아본다고요? 아 얼굴만 보여서. 그게 더 문제인데. 하여튼 여자. 좋아. 진짜 개킹 많아 진짜. 좀 웃는 거 막 개 귀엽네. 진짜 개킹 많아요. 그만해주세요. 녹화 보고 있는 애들이 누군지 알겠지. 난 이름도 얘기 안 했는데. 아니 제 목소리가 너무. 자 이거 지울게요. 솔루션 2만 지우고 선생님 문제만 살짝 바꿔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 시험에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재미가 없어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자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예제. 이게 더 중요해. SN은 n제곱에 똑같이 해볼게요. 3n인데 플러스 1 하나만 더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n에 관한 2차식이긴 한데 뭐가 생겼어? 상수항에 생긴 문제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일단 뭐 스포를 하자면 얘는 등차 수열인데 B구에 B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나옵니다. 해보면 너 또한 일반항 AN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에 나오면 얘도 다 할 줄 알아야 돼. 자 솔루션 1 서술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레파토리는 똑같아. 자 SN은 n제곱에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1이고요. s n-1은요. n에다가 n-1을 집어넣는 거니까 얘랑 똑같이 나올 거거든. 거기다가 단지 뒤에다가 더하기 1만 붙이면 되니까 얘는 이렇게 나와요. n제곱에 빼기 5n에 더하기 5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셨음? 그 둘을 숑 빼보시면 너에서 널 빼면 당연히 n번째 항에 an이 튀어나올 거고요. n제곱 죽고요. 2n이 튀어나오고요. 1 빼기 5니 1 빼기 5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온다고. 어때? 쟤랑 똑같잖아. 그런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는 건 뭐야? n-1을 쓰면 여기에도 n이 2 이상이 붙어야 되고 결론에도 n이 2 이상이 붙어야 돼. 그럼 우리 뭐가 궁금한다고? 그럼 n이 1일 때는요? 이렇게 분함수처럼 쓰시면 되지. n이 1일 때 a1은 뭐랑 똑같다고? s1이랑 똑같고 s1은 뭐니라고 해서 s1은 1을 집어넣어봤더니 이번엔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고 나서 청개구리 짓을 해봤더니 어때요? 별로. 다르잖아. 얘는 어땠어? 얘는 같았잖아. 같으니까 굳이 두 개 안 쓰고 한 번만 쓰자고. 그런데 얘는 이제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돼? 두 개를 따로따로 써야지. 그냥 답은 뭐야? 이거야. 이게 답이야. 일반항 구하세요. 따서 보통은 n이 1일 때가 위에 쓰긴 하지만 어쨌건 그냥 얘는 일반항 구하세요 하면 뭐 몇 n 플러스 몇 이게 아니라 첫째 항은 뭐고요? 두 번째 항부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인 거 배우셨죠? 그죠? 그래야 dn 플러스 몇, dn 마이너스 몇 이렇게 되기로 했잖아. 그럼 얘는 솔루션 2 퀵. 얘는 어떻게 빨리 푸냐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 이미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n에 관한 2차 식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는 n에 관한 2차 식이야.
그럼 얘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 이 식기가 존재를 하면 얘네들에 대한 결과물은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등차인데 누구부터? 두 번째 항부터 터 등차입니다. 이걸 일단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래서 푸는 건 이렇게 푸는 거야. 잘 봐. SN이 n제곱에 마이너스 3n이야.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이 식기가 문제였잖아요. 그럼 그럼 답을 바로 쓰면 돼. 봐. 따라서 답 쓸 때 이렇게 써. 일반항 AN은 무조건 두 개로 나와. n이 1일 때 따르고 n이 2부터가 또 따른 거야. 됐어? n이 1일 때는 그냥 뭐랑 똑같다고? A1은 뭐랑 똑같다고? 뭔 지랄이 나와도 뭐 이런 거야. SN이 로그 2의 10에 아니 뭐 로그 2에 대한 뭐 2의 뭐 n제 뭐 하지 제대로 뭔데 뭐 n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야 이런 거 세상에 본 적도 없잖아. 나도 오늘 처음 써봤어. 16년 수업하면서. 얘 첫째 항 뭔지 알아? 0. 이해했어? 그냥 그런 거야. 왜? SN은 S1은 A1이랑 똑같거든. 응? 그러니까 A1은 얼마야? S1이니까 어디 갔어? S1이니까 얘를 다 봐야 되죠? 따라서 얼마야?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 그럼 얘 마이너스 1 쓰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인데 그 등차는 여기 다 봐봐. 실제 결론 봐봐. 얘네 둘은 공통점이 뭐냐면 얘는 첫째 항은 안 그렇지만 두 번째 항은 상수항이 있건 없건 얘랑 어때? 똑같아. 다시 해볼게. 여기에 선생님 100이라고 문제를 냈잖아 만약에. 그럼 답에 뭐만 달라져? 얘만 달라져. 여기는 똑같아. 100제곱이어도 얘는 다른데 얘는 똑같아. 상수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따라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걸 볼 때 여기만 보는 거야. 요만큼만. 이거 보면서 쓰면 돼. n제곱 계수 1이지? 그것의 몇 배가? 2배가 공차기로 했잖아. 얘가 1이니까 몇 D? 아니 몇 N? 2N. 일단 쓰면 어떻게 2N. 얘만 보는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었어. 얼마야? 마이너스 2잖아. 그게 가짜 첫째 항이었던 거야. 그럼 이 식기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니까 D가 얼마부터? 마이너스 4.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상수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어떤 생김새입니까? 라고 쓰잖아. 선생님 저 앞에 거 수열 쓰잖아요. 저 앞에 거 AN의 수열을 쭉 나열하면 얘니까 쭉 나열하면 1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 얼마야? 제발 이런 거 첫째 항 찾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찾을 때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지 마. 얘가 누구야? 홍차잖아. 그러니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하면서 야 두 번째 항 얼마야 하면 2 집어넣으면 2, 4 빼기니까 0. 세 번째 항 얼마야? 3 집어넣으면 3이 6에 빼기니까 2. 이런 거 하지 말고 첫째 항이 2인 거잖아. 마이너스 2잖아. 1 집어넣으면. 그리고 n의 개수가 뭐라고? 공차니까 그럼 첫째 항 썼으면 그 다음부터 뭐 2씩 더해나가는 걸 쓰는 거지. 그게 빠르잖아. 0, 2, 4, 6, 8 이렇게 나가는 게 선생님이 쓴 예제 첫 번째야. 그 두 개의 비교를 잘 해보면 돼. 예제 첫 번째 여러분 잘 봐요. 예제 두 번째 수열을 나열하잖아. 첫째 항 얼마야? 이거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1이지. 첫째 항 마이너스 1. 두 번째 항은 어디다 쓰라고? 너에다가 적용하려며. 그럼 n에다가 2대 1이잖아. 얼마야? 0. 그 다음 2, 4.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면 상수항이 없어야 정상적인 등차 수열의 구조야. 그러면 상수항이 없으면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생기거든. 그런데 상수항이 생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첫째, 정상적이었던 첫째가 사라지고 이상한 애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계도 뭐야? 첫째 항만 이상하고 두 번째는 쟤네랑 똑같은 거야. 상수항이 없을 때랑. 말뜻 이해돼? 그런 구조야.
상수함 없지? 그럼 얘 100% 등차수의 합이잖아. 등차수의 일반항 AN은 몇 n? 5n. 1 집어넣었더니 얼마야? 그렇지. 2분의 5에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4니까 2잖아. 그럼 얘도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잖아. 와서 끝. 야 이거 여기다가 n-1 집어넣어서 전개 생각해봐. 당연히 서술형에 나오면 저렇게 풀어야 돼. 솔루션 원으로. 응? 엄청 중요한 거야 저렇게 푸는 거. 이 개념이 너무 중요한 거야.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아. 아니, 이 정도는 진짜 치과도 된다. 진짜 치과도 된다. 미친. 너한테 미친이라고. 아니, 미친 걔한테 한번 물려보. 아니, 이상하게 너무 무너지고요. 아니 난 대화를 시도한 건데. 제가 거의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개 열심히 했잖아요, 저희 오늘. 내가 개 열심히 한 거지. 아니죠, 아니죠. 쌤, 저 화장실 한 번만. 저 돌아와야 돼. 다 놓고 갈까 봐. 이 정도면 됐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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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정. 인정. 재밌겠다 등비수열.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와 대박이다. 괜찮죠? 등비수열이 합까지 4문제밖에 없어. 그럼 다음 시간에 시그마 K는 네? 뭐라고요? 2분의 N은 플러스? K요? 시그마 K요? 어. 시그마 K요? 그거 내가 내가는 아니 제가 어떻게 알죠? 진짜 전혀 몰라요. 제 시그마는 캐릭터 이름밖에 몰라요. 진짜. 아 박서요. 참아 만질 수 없어. 야, 한 번씩 난 솔직히 아침에 까서 오늘 아침에 까서 맞아. 발 깎는 거 좋잖아. 그거는 이제 내일 감지 않겠다. 어떡하냐. 너 내일 하고 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까? 이대로 가는 게 좀 더 어울리나? 나는 렌즈만 그냥이 너무 예뻐. 뭐요? 그냥이 너무 예쁘게. 아 선생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너무 킹받아. 이거 그 서영이한테 주세요. 서영이한테. 서영이 내가 개 싫어할 거. 아니 맞아요. 오렌지 할인하는 거 알아? 오렌지 1+2랑 2+1. 무슨 노래? 1+2를 한다고? 네. 그거 한 달용. 1+2는 처음 들어봤는데? 1+한 달용 하나 사는 돈으로 25,000원이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한 달용 3개를 줘. 25,000원에. 그리고 언제부터 지금 나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원데이 렌즈는 2+1인데 그럼 68,000원에 60피스를 얻는 거니까 개꿀인 거지. 근데 그치, 나는 원데이를 원데이만 남기자. 아니죠. 원데이만 껴야지 선생님. 진짜? 뭐 이상하게 시키던데? 그거 진짜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거 눈 건강 진짜 나빠져요. 그거 무조건 렌즈 세척액으로 한 달용 렌즈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달용 렌즈도 매일매일 세척액 바꿔줘야 되거든요. 원데이 렌즈 2, 3일 시키는 사람들 진짜 미친 사람들이에요 진짜. 어쩌라고요? 그 하루 되면 진짜 엄청 안 좋아. 원데이 렌즈를 2, 3일 삼일 시킨다고? 시킨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내 주변에도 좀 있어. 한 달용 렌즈 빼서 그냥 렌즈통에 넣어놨다가 다음날 또 끼고. 그리고 한 달용 끼면 렌즈 주제는 아니야. 한 달용 렌즈 한 달 꽉 채워서 껴도 안 돼요. 왜? 그거 2, 3주 하고 나서 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러면 왜 한 달용 렌즈라고? 그 약간 불안함을 가지는 거지. 근데 나 멀쩡하던데. 아 근데 멀쩡한 애도 있어. 근데 맞아. 근데 나처럼 약간 툭 하면 다리끼 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 달용 렌즈를 못 끼. 근데 너 다래끼
왜 나는 거예요? 아니 나 다른 게 아직도 안 사라진 공부 안 거니? 해서. 아니 공부하는 1월달에 공부하면 생겼는데 1월달에 생겼는데 아직도 안 사라져. 이럴 때부터 맨날 공부를 안 같이 했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 아니 그 훨씬 전부터 공부 안 했잖아요. 인정. 자, 아니 이게 뭐야? 저희 30분 보내주세요. 등비수열 보겠습니다. 할 거만 하고 끝낼게. 시그마 안 할게. 알았어요. 와. 그러면 이 프린트로는 한 페이지 남은 거야. 한 페이지. 아 좋아요. 자, 해봅시다. 등비수열 볼게요. 등비수열. 빨리빨리 속성으로 하자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데 등 비면 계속해서 일정한 비율로 간대요. 그래서 곱하기 r 이렇게 가는 거네. 곱하기 r 이렇게 가요. 그때 우리는 r 보고 뭐라고 한다고? 공비라고 하고 너를 보고 공비? 첫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지 않았어요? 웃어주세요. 네? 웃어주세요. 근데 아니요. 그럴 좋아요. 그럴 가능성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럴 가능성 있죠. 이제 빨리 넘어가 주세요. 공비의 오른쪽. 에이, 선생님 그제 해봐봐. 그제 해봐봐. 얘들아. 그건 그거라고 생각했어. 아니야. 어머니 달라요. 선생님은 진짜 아재시잖아요. 아닌데. 음. 나는 근데 영상 찍고 있어요. 잘 말씀해 주시죠. 나는 상준이에요. 알았어요. 일단 이제 다르게 진행해 주세요. 자, 볼게.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관계도 나중에 써먹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등비수열을 한글의 키워드로 하면 그냥 등비수열이지만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지. an 플러스 1는 an에 곱하기 r 그러니까 ran 이렇게 보통 쓰는데 야 우리 an 플러스 1과 an을 뭐라고 읽냐면 한글로 읽을 때 다음항과 앞항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음항은 앞에 항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줍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계속 같은 앞에 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 게 되고 얘에다가 r 곱하면 다음 게 됩니다의 뜻이니까 계속 동일한 값을 곱해나갈게 라고 하는 등비수열의 또 다른 표현법이야. 수학적 표현법.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는 건 너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첫째 항에서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r을 몇 번 곱해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r을 두 번 곱하니까 r 제곱이 돼야 되잖아요. A3으로 갈 때 R 제곱을 곱해주는 거니까 A1에서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갈 때는 곱하기 R을 몇 번 줘야 되는 거야? n-1번을 줘야 되므로 따라서 우린 여기서 뭘 공부하실 수 있냐면 등비수열의 일반 항에 대한 구조 즉 AN이라고 하는 값은 첫째 항에다가 곱하기 공비 R이라는 값을 몇 번? n-1번을 곱해주셔야 됩니다가 일반항 구하는 구조. 그러니까 공식 유도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할 건 뭐냐면 일반항의 함수적 의미도 좀 아셔야 돼요. 일반항의 함수적 의미. 해볼게. 예를 들어 일반항 AN이 2n 플러스 1이에요.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그랬지? 이건 뭐야? 여기서는 제일처럼 뭐야? 근처 수열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선생님이 유사하게 이렇게 볼게요. fx는 2x 플러스 1. 이런 느낌 와?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 단지 우리 뭐라고 받아들이면 되냐면 함수긴 함수인데 x를 뭐라고 받아들여? 자연수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항의 구조야, 수열에. 그치? 어쨌건 너는 뭘 만들어? 직선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지. 직선스러운 놈. 그치? 당연히 점점점이긴 해. 왜냐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야 되니까. 점점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때 우리가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함수에서 뭘 뜻해? 기울기잖아. 아, 1차 함수에서 기울기가 뭐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는 뭐의 역할을 한다? 공차 역할을 합니다. 이해돼? 자, 그런 개념으로 또 받아들이면 이번에 등비수열을 볼게. 등비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뭐 할까? 3, 6. 4에 다 듣고 있어. 뭐야? 듣고 있어. 한 개로 흘려서 그렇지. 이걸로 다 들어오긴 해요. 자, n만 합시다.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 봐봐. 여기 A1은 숫자죠. R도 숫자잖아. N은 지수죠. 근데 우리가 얘를 스타일을 살짝 바꿔서 그냥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도 되지. 곱하기 R에 마이너스 1에 곱하기 R에 N이라고 써도 되죠. 지수의 합으로. 그럼 결국에 너는 R분의 A1에 곱하기 R의 N이지. 이런 걸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어쩌다 보면 R이 3인데 A1이 3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분수일 수도 있고, 그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의 n제곱이다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등비수열의 구조야.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야. 100%. 그런데 지수에 n만 붙어 있잖아. 그럼 무조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돼요.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럼 얘를 우리가 함수적으로 해석을 하잖아. 그럼 fn이라는 fx처럼을 받아들이면 fx는 얼마야? 2에 곱하기 4의 x제곱이지. 그럼 이거 살짝 다르게 쓰잖아? 그럼 4의 x에 2는 4의 뭐야? 루트지. 루트 4잖아. 그럼 4의 몇 제곱짜리야? 2분의 1이지. 그럼 4의 2분의 1에 4의 x니까 4의 더하기 2분의 1 되겠네. 이건 무슨 함수라고 불리지? 등비. 지수함수잖아. 네. 얘는 지수함수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잘해야 수능을 잘 풀어. 그냥 뭐야 등비수열은 등비수열로 딱 끝 이렇게 하면 단원 통합형 문제로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잘 해석을 하셔야 그래프로 그려보잖아요. 그럼 우리 알잖아. 4의 x제곱이라는 그냥 단순한 지수함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보냈습니다의 구조잖아. 어쨌건 그래프는 이따구로 생기겠지. 그죠? 단지 우리 여기에 넣어야 되는 x는 얘 입장에서 보면 1, 2, 3, 4니까 실제로 여기에다가 너의 입장을 표식을 해보자면 1 집어넣으면 8 되는 거니까 1일 때는 너고 2일 때는 너고 3일 때는 너고인데 이들의 여기 오는 함수 값들이 뭐의 구조를 갖는 거야? 얘가 등비의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함수값 자체가. 지수 함수의 x를 1, 2, 3, 4로 가져가면 그들의 함수값은 뭐가 된다고? 등비의 구조가 된다고. 당연히 1, 2, 3, 4로 안 가져가도 돼. 등차로 가져가면 돼. 1, 3, 5, 7, 9 이렇게 갖고 가도 그들은 또 다른 뭘 가져? 등비를 가질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지수는요. 이쪽으로 뭘로 가면? 등차로 이어지면 그들의 등차니까 1, 2, 3, 4가 아니야. 2, 4, 6, 8일 수도 있고 10, 20, 30, 40일 수도 있고 어쨌건 등차로 가면 그들의 함수값은 뭐로 간다? 등비로 갑니다. 의 구조가 돼요. 콜?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또 있어요.
지수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시면 뭐가 됩니까? 로고. 로그 함수가 되죠. 그러면 얘를 너의 역함수인 로그 함수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아, 이런 얘기는 선행 공부할 때 안 해. 너네는 이제 현행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응?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너무 심한 말인가? 수시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아 높게 볼 그거 수도 있죠. 그 이상 알았어. 말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정시도 노려야 되잖아. 아니 근데 그럼 해야 된다고. 알았어. 자, 알았어. 반말했잖아. 알았어요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얘네는 이렇게 봐야 돼. 여기다가 어떻게 봐야 돼? 균등한 y의 값에 대하여 균등하게 간다는 게 10, 20, 30, 40이라든가 5, 15, 20, 25 이해돼? 3, 5, 7, 9라든가 뭘로 가면? 너네가 등차로 가면 그들에 해당되는 함수값들은 뭘로 함수값이란다. 그들에 해당되는 x값들은 뭘로 갈 거라고? 등비로 갈 거라고. 이게 단원 통합형 구조의 문제야. 지수함수는 저렇게, 로그함수는 이런 스타일로 가더라. 왜냐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거 이해 잘 하면 돼. 저쪽. 지수함수 구조는 x의 값에 등차 구조를 대입하시면 그들의 함수값은 등비 구조로 변한다. 아, 아까 깜빡하고 안 한 얘기를 또 하나 일단 쓰세요. 얘는 범위 왜 했는지. 선생님 저희 오늘 숙제 있어요? 네. 해볼게. 선생님 아까 잠깐 빼먹은 예제가 하나 있어. 잠깐만 볼게요. 선생님 쓴 게 SN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총합이 SN이라고 했고 그 SN이 마이너스 3n 제곱에 플러스 16n이라고 알려줬대요. 그럼 얘는 일단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응? 등차요. 등차 수열을 하려니까 100%? 상성이 있으면 삐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됐어요. 에이 장난치지 마. 됐어요. 아 너무 킹받아. 뭐 병신 코스프레 하고. 진짜 비어버려. 아니야. 장난친 거잖아. 카메라를 다 찍혔어. 미안합니다. 자, 봐봐.
봐봐. 뭘 물어보냐면 이러한 수열의 구조가 있는데 합이 최대가 될 때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가 최대가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잠깐 일반항을 좀 구해볼게요. 일반항 A에는 빨리 합시다. 얼마? 몇 N? 이러지 마! SE? 뭐야 이게? SN? 아니 SN 아닌데? SN 아닌가? SN 맞나? SN 아닌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N. 그래 알잖아. 장난치고 지랄이야. 1집어는 얼마? 13이니까 플러스 19 그지? 알잖아 그지? 그럼 잘 봐. 첫 장이 얼마야? 첫 장이 얼마야? 1집어넣으니까 13이지.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지 말라고 했잖아. 마이너스 60 깎아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면 얼마야? 7. 또 가면 얼마야? 1. 또 가면 얼마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이렇게 가잖아. 근데 내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야,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가 최대값이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언제까지 더해야 최대겠어? 음수가 안 나오기 전까지 더해야 최대일 거 아니야. 이해돼? S1, S2, S3, S4 하면서 얘는 마이너스 5 때문에 값을 깎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가? S3가 최대값을 가질 거고 선생님이 언제 최대값 같니? 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야? 세 번째 항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답이잖아. 근데요. 네. 13이 가장 큰데 왜 S1이 최대값이에요? 누가 S1이 최대값이야? 아니 S3가 최대값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S1이 가장 큰데 왜 S3가 최대값이냐? 이건 A1이죠. S1도 맞지만 A1, A2, A3인데요. 네. 너의 최대값 물어봤잖아. 너의 최대값. 네. 합의 최대값. 네. 얘가 S1. 네. 얘네를 더한 게 S2. 와. 얘네를 더한 게 S3. 와 미쳤다. 얘네를 더하면 미쳤다. S4인데 S4가 될 때 S3에서 이만큼 더해놨던 값을 미가 깎아먹을 거니까 전까지만 더해야 최대 합이 될 거 아니야. 이해했어? 남들이 이렇게 구할 때 2차 함수, 그러니까 수열의 합에 대한 함수적 의미를 아는 애들은 함수로 푸는 거야. 자 봐, 이거 지울게.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 합이 뭐야? n에 가는 2차식 구조지. 위로 볼록이잖아. 그쵸? 실제로 n에다가는 잔수를 넣는 거니까 선은 아니지만 일단 대충 경로를 써놓자면 이 그림이잖아요. 최대값은 여기서 존재하잖아. 얼마야? 축. n은 마이너스 2a 분의 b. 맞아? 그럼 얘는 마마 8 3분의 8이죠. 근데 n은 뭐기로 했어? 차인수기로 했으니까 3분의 8에는 실제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럼 우린 뭘 따져야 되냐면 멀고 가까운 걸 따지는 거야. 3분의 8은 누구한테 가까이 있어? 3분의 9한테 가까이 있지. 3분의 9가 어디 있겠어? 한 요쯤 있겠지. 3분의 9. 라는 얼마? 3은 여기 있지. 그리고 2는 어디 있겠어? 얘보다 같은 거리보다 더 멀리 어딘가에 2가 있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야? 3인데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 개쩐다. 네. 그러니까 함수적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칠게요. 또는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 이렇게 해놓고 너네한테 똑같은 질문이 선생님의 질문이 뭐였냐면 합이 최대가 될 때가 언제니라고 물어본 게 답이 3이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답을 원하는데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 다음 주어진 A1부터 AN까지 합을 넣으라고 했을 때 AN이라는 일반항이 있을 때 뭘 물어보냐면 야, 그 일반항이 언제 음수의 값을 갖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 음수가 갖니인데 우리 아까 써봤지? 몇 번째에서 음수값 가져? 네 번째에서 음수값 가졌잖아. 근데 선생님 이걸로 왜 이걸 풀어요가 아니? 느껴져? 왜냐면 왜 세 번째가 최대냐면 네 번째 뭐가 생기니까. 음수가 생기면 항을 전부 다 더하세요 해서 음수항이 생기면 합을 깎아먹는 게 되니까.
지점이 이 함수값이 S3이에요. 그죠? 근데 S4가 떨어지는 네 번째 항이라는 S4가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더하기 몇을 줘야 돼? A4를 줘야 되잖아. 맞죠? A3이라는 건 A1, 2, 3이잖아. A1, 2, 3 더하기 A4를 한 게 S4잖아요. 그런데 너를 했더니 값이 떨어졌다는 건 네가 최초에 뭐나요? 음수입니다지. 그러니까 이때는 답이 얼마야? n이 4일 때요.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얘도 뭐랑 관련이 있어? 이거랑 관련이 있지.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개념이 중요하다고요. 이러한 등비 수열을 갖는다라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 또한 뭘 알아야 되냐면 등차 때도 배우셨겠지만 등비 수열과 또 다른 등비 수열을 약간 무거운 꽃이 피었습니다 같은 뭔가 싸한 느낌을 받았는데 너무 휙 돌아오셨어. 글쎄요 아저씨의 촉이라고. 계속 진행해주세요. 나 진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만 제발. 쓴 게 있잖아. 뭐라고요? 쓴 게 있잖아. 이미 쓰셨.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 정도면 뭐 지워도 되는데. 이 정도면 뭐 지워도. CCTV 다 보였어요. 뭐 용보라. 네? 아니 방향이 저쪽이잖아. 쉽지 않네. 어? 이제 끝내주세요. 네. 자 볼게요. 등비와 등비를 곱하시면 뭐가 나와요? 등비 제곱? 등차. 뭔가 날 거.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등비랑 등비랑 곱하면 뭐가? 뇌가 들어있으니까 거기다 하는 거 등비 아니잖아. 곱하기 2? 등비 곱하기 2? 알았어요. 계속 진행. 그러면 더하기 때 등비 곱하기 2는 새로운 등비 수열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수열을 전개한다면 이렇게 써요. AN이라는 어떤 수열을 전개할게 라고 하고 2, 4, 그 다음 뭐야? 등비야? 8. 그렇지. 8, 16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고 또 다른 등비 수열 B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렇게 나갑시다. 마 3, 마 9, 마 27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되셨음? 이렇게. 그러면 얘가 등비고 얘도 등비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얘네들을 한번 뭐 해보겠다고? 곱해보겠다고. 그랬더니 AN에 곱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으니까 너네들의 첫째 항은 A1 곱하기 B1이니까 마이너스 6 A2 곱하기 B2니까 4, 9, 36 그럼 얘 얼마야? 도와줘. 마이너스 216. 그렇대. 맞죠? 216. 와 개천재다. 216? 네. 맞아요. 네. 이렇게 간대요. 근데 얘네도 봤더니 여기로 갈 때 곱하기 얼마야? 곱하기 마이너스이거든. 그런데 여기서 여기로 갈 때? 그치. 또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등비랑 등비랑을 곱하면 새로운 등비 수열이 나오는데 분석을 해보잖아요. 너의 첫 장이 뭐예요? 얘 첫 장 2점? 너의 첫 장 마이너스 3이죠? 그치? 그리고 너의 공비 얼마예요? 2점? 얘 공비 얼마입니까? 마 3이죠? 그치? 왜 이렇게 만들었지 문제? 하여튼 첫 장과 첫 장을 뭐하면? 곱하면 새로운 첫 장이 나오는 거고 공비와 공비를 곱하면 새로운 공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관계식으로 써도 마찬가지야. 관계식으로 쓰면 AN의 식 뭐야? A1 곱하기 R의 n-1 맞죠? 예, B에는 A1 곱하기 R의 n-1 그지?
그럼 얘는 2의 n제곱인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의 n제곱인 거죠. 따라서 그대로 곱하면 an에 곱하기 b에는 2의 n제곱에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이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의 n제곱 맞니? 선생님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지수에 n이 있습니까? 라고. 이거 시범 했더니 얘는 어떻게 생겼어? 뭐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지수에 n이 붙어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등비지. 대신 뭐가 달라져? 첫째 항도 달라지고 공비도 달라지지만 어쨌건 새로운 놈들끼리의 등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도 똑같아. 등차랑 등차는 뭐 하면? 더하면. 그치? 새로운 등차가 나온다고. 대신 더하면에 내포되어 있는 건 빼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선생님이 쓰지 않았지만 뭐도 내포되어 있는 거야. 나누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등비와 등비는 곱하거나 나누시면 새로운 등비가 나옵니다. 네, 구조가 돼요. 아니 내 머릿속에 있는 거 다 알려주고 싶으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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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니 너네는 선생님 자식 같잖아. 선생님 아들이랑 동갑이라니까. 다 딸 같아서 하는 거니까 지랄하지 말고. 키면 개똥그래. 아니 어쩌라고요? 형이 표정 저거였지. 난 너 같은 아빠 본 적 없는데. 아니 그런 우리 아빠 집에 있는데. 알았어. 그럼 빨리 끊으세요. 2배속으로 말했어. 진짜 2배속으로 말했어. 다음 아니. 볼게요. 레이킹 맞아. 저기다가 적어봅시다. 대략적인 시간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약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음은 에이 쌤! 이건 진짜. 야 내가 개 답답해서 못했어. 등비 수열에서 뭘 할 거냐면 이번에 얘도 묶음합. 아 우리 아직 합을 안 했어. 그럼 이거 하면 안 돼. 등비 합.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 이건 아니에요. 오빠는 열심히 들었어. 오빠 열심히 들었어요? 오빠 수업 안 들었다 그러던데. 오빠 수업 안 들었다. 오빠 떠들진 않았어. 알았어요. 진짜. 자, 등비수열의 합 구조를 좀 보시면 등비수열의 합은 좀 특이해요.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목표는 SN이죠.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은 A1R일 거고요. 세 번째 항은 A1R에 대한 제곱이겠죠? 이렇게 나가서 n번째 항인 A1에 R에 n-1까지를 더하고 싶은 게 SN이야. n번째 항까지, 그죠? 자, 얘는 특이하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야,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더했어? 공식 유도 과정이 뭐였냐면 1부터 10까지 합이면 10부터 1까지를 위아래 짝짓기해서 이렇게 맞춰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띵을 했는데 이번엔 뭘 할 거냐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양변에 공비를 곱합니다. 여기도 R 곱하고 여기에다가도 전체 다 R을 곱하면 얘한테는 A1R이 되고 A1R 제곱이 되는데 얘한테 곱한 놈을 사선으로 내려서 줄을 맞춥니다. 그러시면 얘는 A1R이 될 거고요. 더하기. 너한테다 R 곱하시면 A1R에 대한 제곱이 될 거고요. 쭉 하시다 보면 요놈은 A1R에 N제곱까지 오겠지. 얘보다 하나 커져서. 됐어? 이제 뭐 할 것 같아? 보이잖아. 위아래 어때? 똑같잖아. 그럼 뭐 할 거야? 빼. 힘들다. 자, 빼. 그러면 1-R 곱하기 SN이 나오고요. 얘는 그냥 혼자 떨어지죠? A1. 얘네는 다소거가 되죠? 이렇게. 그럼 너는 뺀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A1에 R에 N제곱까지 나오겠지. 됐니? 여기서 주의사항이 생겨요. 따라서 SN은 1-R분의 A1에 곱하기 1-R의 N제곱입니다. 이거 단순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게 있지.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갈 때 뭐 한 거야? 양변을 1-R로 나눴어.
근데 나눌 때는 뭘 하지 말아야 돼? 0이 아니야. 0이 아니어야지. 그럼 R이 뭐가 아니었어야 돼? 1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공비가 1일 수 있니? 없어? 첫째 항이 3인데 공비가 1이야. 결과 어떻게? 그럼 뭐야? 3333이잖아. 그러니까 3333 같은 수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등차도 되지. 공차가 얼마야? 0인 등차 수열도 되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 수열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구조란 말이야. 그럼 등비 수열의 합인데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지.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공비가 1. 야 3333 재미있어? 없잖아. 안 나와. 그런데 기억, 니은 같은 합답형 문제들 있지.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십시오. 라고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얘 없이 나오면 이거 틀려. 그럼 우린 또 뭘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공비가 1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고 그 다음에 요건 요대로야. 그러면 공비 R이 1일 때 공비 R이 1이면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해서 n번째 항까지 가는데 얘네 어떻게 써? 둘째 항도 첫째 항이랑 똑같은 값이고 세 번째 항도 첫째 항이랑 같은 값이고 n번째 항도 첫째 항이랑 같은 값일 거 아니야. 그럼 결과물이 뭐야? A1이 몇 개 있다? n개 있습니다. A1, n이 있는 거야. 이해했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건 수열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R이 1이면 그냥 첫째 항이 n개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쓰셔야죠. 오늘 앞에서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공식 몇 개 있었어? 2개 있었어. 쉬운 거. 2분의 n 첫째 항 플러스 끝항 할 때. 좀 까다로운 거. 끝항이 뭐냐면 n번째 항이고 n번째 항 an이라는 건 a1 플러스 n-1 따라서 n 중괄호 2a1에 플러스 n-1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은 공식이 2개야. 근데 얘네 2개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 내가 어떤 요소를 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 야, 끝항 알아? 그럼 이거 쓰고 끝항은 모르는데 공차 알아? 그럼 이걸 쓰는 거야. 얘네 둘은 다른 때가 아니야. 똑같은 수열인데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쓰는 공식이야. 2가지. 그런데 등비 수열은 애들한테 나중에 공부시키고 선생님이 너네랑 또 할 때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 선생님이 막 그런 거 물어봐. 야, 등비 수열은 합공식 몇 개야? 하면 2개요 라고 얘기해. 그럼 불러봐 라고 하면 누군가가 얘기해요. 이렇게 1-R분의 A1에 1-R의 n제곱이요 이렇게 부르거든. 그럼 내가 또 물어보지. 그러면 야 2개라며 또 뭐야? 라고 하잖아.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 R-1분의 A1에 곱하기 R의 n제곱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해요. 너네 봐봐. 얘랑 얘랑 같아잖아. 똑같아. 근데 선생님들은 이것도 가르치고 이것도 가르쳐. 왜 그러냐면 실수 줄이려고. 공비 R이지. R이 공비인데 3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3으로 계속 나가잖아? 그럼 뭐 공식 쓰는 게 편해? 밑에 게 편해. 근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까? 그럼 뭐의 공식이 편해? 위에 게 편해. 뭘 얘기하는지 알아? 계산에 뭐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알려주는 것 뿐이지 얘랑 얘는 똑같은데 등비수열의 공식은 2개인데 이렇게 2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이거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 선생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요. 뭐?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나뉘어. 공비가 1일 때는 뭐야? A1이 그냥 n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선생님 공비가 1이 아닐 때와 공비가 1일 때로 2가지입니다. 이렇게가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2개인 거야. 이해돼? 상황이 완전 달라. 2개인 건 맞는데 야 이거고 이거라서 2개가 아니다. 어디 가서 똥멍청한 짓 하지 마.
하나만 딱 하고 마무리합시다. 예제만 해, 예제. 등비수열을 이거 진짜 못하는 애들 많이 있거든.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좀 하고 갈게. 아까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지? 직선. 일정이에요? 이차함수. 이차함수? 와.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다고? 이차함수. 그치? 2차식으로 생겼는데 뭐가 없다고? 그 상수. 상수항이 없다고.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두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상수항이 없으면 100% 등차. 맞죠? 그걸로 찾을 수 있다고. 그런데 자,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해. 그냥 이런 것도 있어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걸로만 갖고 놀 건데 얘네 잘 봐봐. SN이라는 게 자, 아무거나 하면 선생님이 R-1로 쓸게요. R-1분의 A1의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의 마이너스 1 됐음? 여기에서 미지수 N이지. N에다가 1, 3, 4 넣잖아 우리가. R과 A1은 결정되어 있는가 봐냐. 뭐 첫째 하나 얼마고 공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R-1분의 A1의 괄호 열고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의 구조지. 잘 보세요. 선생님이 그냥 막 지어서 써볼게. 첫째 항이 5고요. 공비 R이라는 값이 뭐 3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합은 어떻게 생기냐면 그냥 우리가 여기에다가 막 적용을 해보는 거야. 항은 3 집어넣으니까 2죠? 5 집어넣으니까 여기 5잖아요? 괄호 열고 3의 N제곱의 빼기 1이지. 이해됐어? 자, 등비수열의 합은 무조건 필요한 게 뭐냐면 무조건 필요한 게 숫자였지. 이렇게 쓰자. 숫자 괄호 열고 또 다른 숫자의 n제곱의 빼기 1 또는 1 빼기 숫자의 n제곱의 구조. 얘네가 무조건 필요해. 여기는 약분이 돼서 1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뭐야? 삐리리 n제곱의 빼기 1 또는 1 빼기 삐리리 n제곱이 무조건 필요해. 이렇게 생겼으면 100% 등비수열의 합이야. 예를 들어서 써볼게. 문제 이렇게 나올 거가 있어. 다음 에세이는 이렇게 해놓고 다음 주어진 에세이는 첫 장부터 n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이래. 일반항 구하래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해줬어. 얘는 등비래 등비. 그랬을 때 일반항 구해봐 라고 문제에서 나왔어. 그럼 아는 애들은 얘를 개뻘짓 안 하고도 풀어. K가 100% 얼마여야 돼? 마일이어야 돼. 등비수열은 무조건 n제곱 빼기 1이 무조건 있어야 돼. 또는 1 빼기 n제곱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러니까 K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야. 됐어? K는 마이너스 1이래. 자, 이제부터 시작. 잘 봐. 그럼 얘를 어떤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냐면 공식처럼 만드는 거야. 잘 봐. 얘는 일단 이렇게 써. 3의 n제곱 빼기 1 있잖아? 그럼 밑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R의 n제곱 빼기 1이지. 그럼 n 뺀 놈이 n 빼고 쓴 게 또 있어야 돼. 그럼 밑에 뭐가 필요해? 그치. 3 빼기 1이 있어야 돼. 내가 밑에 어떤 애를 붙여놨으니까 위에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하지. 그럼 스스로 없어지잖아. 그리고 원래 있던 값이 얼마인 거야? 5잖아. 됐어? 그럼 다시 예쁘게 정렬을 해보시면 2랑 5랑 만나서 10 곱하기 3 빼기 1분의 3의 n제곱의 마이너스 1이지. 됐어? 그럼 공식 구조상 뭐냐면 R-1분의 A1의 곱하기 R의 n제곱의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누구예요? A1. 얘가 뭐야? R이지. 따라서 일반 A는 A1 곱하기 R의 n-1 이게 답인 거야. 그럼 서수형을 어떻게 풀어요? 서수형을 어떻게 푸는지 알아? SN 알려줬잖아. AN 구하라고 했잖아. 서수형 풀이법은. 아까 했잖아. SN과 AN의 관계는 무조건 뭐라고? 등차 등비에 관련된 게 아니야. 수열에서 무조건이야. SN에다가 SN-1을 빼면 AN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도 SN-1을 해서 만든 다음에 둘 빼면 이거 나와.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연습 한 번만 더 하고 끝낼게. 진짜 마지막 문제. 등비수열인데 이렇게 나왔어. 3분의 2 곱하기
4의 n 플러스 k. 얘 일반항 구하래요. 이렇게 하잖아.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했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을 저렇게 했대. k값 얼마게? 마이너스 3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3분의 2. 이해돼? k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와야 돼. 마이너스 3분의 2가. 그래서? 그럼 얘는 뽑아내고 나면 3분의 2의 괄호 열고 얼마? 4의 n제곱에 빼기 1이지. 그러니까 등비가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는 다 건들 게 없다. 왜냐면 3분의 2는 그냥 일단 냅두고 여기 봐. 4의 n제곱에 빼기 1이 있으면 밑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지? 그치. 4 빼기 1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그 얘는 없던 애니까 위에다 붙인다고 쳐. 그럼 결국엔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아는 놈들은 이 3을 뭐라고 받아들이면 돼? 4 빼기 1이라고 받아들이면 3 대신에 4 빼기 1 받고 4의 n제곱에 빼기 1 받고 앞에다가 2 이렇게 써놨으면 얘가 뭐의 역할? 첫째 항. 얘가 누구? 공비. 따라서 AN. 일반항 AN은 왜 내가 우리 SN이죠. 어쨌건 AN은 얼마? A1 2에 곱하기 R n-1 됐죠? 그럼 뭐 좀 더 예쁘게 쓰자면 2에 곱하기 2에 2n의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따라서 정리하시면 2에 얼마? 2n의 마이너스 1 됐어? 개 어려워요. 오, 숙제 28번까지. 숙제는 프린트 28번 등비수열의 합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끝납니다. 이게 뭐? 8분 일찍 진짜 네 미안합니다. 아 너무 머리가 아프다.